그러면 혹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한 3종목만 들고 간다고 하면은 양극재 중에 2종목 고르면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려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회사 측에서 우리는 3분기에 7, 8, 9 합산 최소한 2분기보다는 20% 넘게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사실은 양극재 밸류를 받으면 지금 가격에 최소한 50% 넘게 올라야 정상인 가격이에요.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판가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두 자릿수 13%에서 15% 정도 이상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달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8월달은 아마 다음 달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달에 수출 가격이 9.8% 정도 빠졌고요. 그러니까 톤당 42만 4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3분기라고 하면 이제 7, 8, 9인데 7, 8, 9에 그러면 한 자릿수를 유지할 거냐.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앞으로 8, 9월 달에도 계속 15% 이상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 9월 달에 계속 빠지면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건데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면 가격은 빠지지만 수출량이 7월 달이 6월 달 대비해서 21%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수출량 늘어난 거는 최근 1월 달부터 7월 달 데이터 중에서 늘어난 양, Q 물량의 폭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1억 3천만 달러면 전월 6월 달 대비로는 9.1% 증가했으니까 단순히 수출 가격은 빠졌는데 수출 가격은 9.8%가 빠졌는데 특히 수출량이 21% 늘어났고 수출액은 9.1% 늘어났으니까 5개월 동안 계속 물량도 빠지고 가격도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량이 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물량 회복된 거 중에 청주가 제일 좋았는데 청주가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있는 그 수출 데이터거든요. 청주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합산이 전월 대비해서 37%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월별 데이터 중에서는 청주 물량이 7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물량 자체로는 개선이 된 거죠. 심지어 7월 달 데이터를 보고 에코프로비엠이 회사 측에서 우리는 3분기에 7, 8, 9 합산 최소한 2분기보다는 20% 넘게 출하량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판가가 3분기에 빠지는데 그 빠지는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빠지는 폭이 한 자릿수를 선방하면 양극재 실적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고요. 두 자릿수 10% 이상.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예측하는 판가가 15에서 20% 많게 보는 데는 20%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고 15에서 20% 빠지면 아마 3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아마 20% 넘게 실적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수출량 보니까 양극재 미국 수출량이 1.5배 넘게 물량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합산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2조 4,274억이에요. 그러면 판가는 줄었지만 작년에 6억 6,100만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물량이 안 줄고 있다니까요.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8,734억도 전년 대비 2배 증가인데 올해 1월부터 7월 누적이 2조 4,274억이에요. 이건 북미거든요. 유럽 합산은 제가 데이터를 아직 못 봤는데 북미 합산만 지금 2조 4,274억이니까 그러면 그 물량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면 판가를 보완하는 판가 깎이는 걸 상호 보완하는 효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판가 하락 리스크 해소 시점은 아마 3분기 말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저는 철저하게 오히려 2분기 실적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방어율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압도적이에요. LG화학 2분기에도 양극재 영업이익률 8.3% 나왔거든요.
아마 8%대만 유지하면 계속 이익률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원탑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상당히 부진은 했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우리는 그 비싸게 리튬 사온 사급 물량이 일회성 비용으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반영된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분기당 영업이익 700억 정도 체력은 나온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LNF도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건데 얼마나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실적적으로 기대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정도가 이미 출하량 가장 따끈따끈한 7월달 데이터에서 밝혔듯이 출하량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포항이 속한 포스코 퓨처엠도 출하량 자체가 7월달에 13에서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연속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출하량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나쁠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얼마나 줄어들지가 중요한데 그 줄어드는 폭이 한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LG화학 뭐 변한 거 없어요. LG화학 주가 빠진다고 뷰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LG화학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죠. 근데 그렇다고 LG화학 팔고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LG화학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양극재의 경쟁력이 떨어지냐?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캐파가 떨어지냐? 물론 캐파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공격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캐파 측면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압도적이에요. 왜냐? 포스코 퓨처엠은 2030년 기준으로 100만 톤이면 전체 양극재 생산량이에요. 13%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양극재로 전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지금 저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현재로서는 양극재 1등인 줄 알았는데, 현재 양극재 1등은요 당연히 중국 로컬 업체 때문에 중국의 롱바이란 데가 1등이에요. 근데 이 롱바이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1등인데 뭐 향후 1년 내에는 바로 1등 자리 뺏길 거라 보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완전한 2차전지 밸류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아직도 석유화학 사업부가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석유화학이 그럼 계속 나빠질 거냐? 다행인 건 최근에 석유화학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석유화학도 철강이랑 비슷하게 공급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린 거를 떠나서 그 공급 늘린 거를 감당할 수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를 감당할 정도로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 플라스틱 지금 쓰는 수요를 더 줄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더 이상 공급을 못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재미난 게, 우리나라 업체의 또 가장 강력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업체가 있고요. 유럽에 아주 글로벌한 업체 있어요.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듀퐁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이제 그 글로벌 독일계 회사, 유럽계, 프랑스계 회사,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그 석유화학 관련돼서도 유럽의 그 NCC 들어보셨죠? 납타 크래킹 크래커. 유럽의 NCC 업체들이 설비를 완전 폐쇄는 아니지만 가동 중단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거나 일부 돈이 안 돼서 사업을 일부 정리를 하거나, 그래서 유럽발 이 NCC 설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받는 NCC 업체들이 국내 업체거든요. 근데 국내 NCC 업체도 다행히 이 최근에 2년 동안 계속 업황이 부진해서 국내 NCC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캐파를 안 늘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렸냐? 중국 NCC랑 중국 ECC 업체만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데는 한정적이고 수요가 더 이상 줄고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는 재고가 과거에 많이 쌓였던 이 NCC 관련된, ECC 관련된 재고들이 아주 소폭이나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지긴 어렵다. 왜냐면 여기서 더 나빠지려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거나
아니면 공급이 더 엄청 막 폭발해서 늘어나가려 그래야 되는데 수요는 현상 유지, 공급은 더 안 늘어나요. 근데 알아서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화학 상황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진행 중이다. LG화학이 하는 특히 석유화학 관련돼서 PVC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어디 많이 쓰이냐면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데 PVC의 경쟁사가 중국산하고 미국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이 PVC를 엄청나게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더 못 늘리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PVC의 원재료가 VCM인데 미국 원재료 VCM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은 가동률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정부에서 PVC 카바이드를 규제하고 미국은 원재료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LG화학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PVC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고 PVC가 가전제품하고 건자재에 많이 쓰이는데 가전제품하고 건자재 여기서 더 전반 산업이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지난번 실적 말씀드렸는데 작년 4분기 때 1660억 석유화학 사업부에서 적자 났다가 1분기 때 580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고 2분기 때 160억까지 적자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3분기에 당연히 석유화학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이 되죠. 근데 그 석유화학산업부 흑자 전환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PVC 사업이 지금 바닥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G화학이 가성소다 하는데요. 가성소다 하는 데가 하나솔루션하고 LG화학밖에 없어요. 근데 가성소다도 지금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가성소다는 엄청나게 많은 전방 산업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가성소다랑 PVC 그다음에 LG화학이 또 주력으로 하는 게 태양광 소재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소재도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다가 지금 공급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태양광 소재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LG화학은 석유화학에서 이제 흑자 전환만 해줘라. 그럼 양극재가 좋아질 거고 양극재가 기존에 지금 그 GM 물량이 약간 이연됐던 부분이 하반기에 대거 지금 얼티엄 셀즈 쪽으로 왜냐면 GM에서 지금 4분기에 그 에쿼녹스 포함해가지고 지금 신차가 대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GM 물량이 아마 LG화학 양극재 단으로 4분기에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석유화학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극재 판가 4분기 회복되고 양극재 물량 자체가 아까 청주 7월달 수출 데이터에 봤듯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화학 화학 업종만 일부 조금만 이제 개선되는 게 숫자로 보여주면 당연히 LG화학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그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데 야 LG화학 양극재 또 쪼개겠지.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이 투자 심리 회복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사실은 양극재 밸류를 받으면 지금 가격에 저는 뭐 최소한 50% 넘게 올라야 정상인 가격이에요.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LG화학 지금 양극재 업체들 평균 PER 50배가 넘는데 LG화학 24년 요거 실적표 보여주실 건데요. 24년 PER 12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못해 진짜 이거는 정상적인 주가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1월달 대비해서 주가가 3% 정도 마이너스예요. 에코프로비움 240% 상승 나올 때 LG화학 마이너스 3%니까 투자 심리만 좀 회복이 되면 LG화학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LG화학 관련돼서 그 석유화학 NCC 2공장 뭐 판다 안 판다 말은 많은데 LG화학 입장에서도 지금 돈 안 되는 사업부 계속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차피 우리가 양극재 2년 3년 긴 텀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G화학 희망을 좀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이제 네네. 한 세 종목만 들고 간다고 하면은 네. 거기 LG화학 들어갈까요? 저는 양극재 중에 그래도 저는 LG화학에 희망을 걸어볼 것 같아요. 양극재 중에 두 종목 고르면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려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LG화학이랑 포스코퓨처 근데 비중은 포스코퓨처엠을 더 많이 들고 갈 것 같아요.